안녕하세요.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이번 주말 승무패 43회차는 K리그 5경기 그리고 J리그 9경기로 구성됐습니다. 여름 이장 시장이 마치고 올스타 브레이크로 휴식을 취하며 1, 2주가 재정비 시간이 있었죠. 어떤 변수들이 작용할지 그럼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43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경기 쇼난과 산프이로의 경기죠. 홈팀인 쇼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쇼난은 아직까지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등의 기회는 없을까요? 네, 쇼난은 현재 승점 13점으로 리그 내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중에 펼쳐진 컵대회에서 세로소 오사카의 승부차기를 끝에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등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부족한 요소들이 많아 보이는데 어떤 부분을 좀 고쳐야 할까요? 네, 우선 수비 라인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당 실점이 리그 내에서 가장 많은 편이고 높은 라인으로 공격 전개를 펼치다 보니 뒷공간의 커버 범위가 넓어지면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라인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비 라인의 정비가 필요한 쇼난입니다. 다음은 산프레체 히로시마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로시마는 주중 컵대회를 치르지 않았어요. 네, 히로시마는 직전 컵대회에서 패배를 기록하면서 주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2주 동안 충분한 휴식기를 거쳤으며 팀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히로시마도 최근에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최근 분위기는 좋지 않았죠? 네, 우선 히로시마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무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경기들은 상대적으로 강팀이었지만 니가타 그리고 요코하마전에서는 충분히 승리를 챙겼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팀의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비에라 선수의 부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경기에는 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쇼난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쇼난은 주중 컵대회를 치렀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히로시마는 2주간 휴식기를 푹 쉬고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죠. 또한 수비에 불안이 이어지는 쇼난인데 히로시마의 비에라가 복귀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쇼난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비 불안 요소가 큰 쇼난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이번 경기 나고야와 니가타의 경기죠. 나고야는 최근 조금 주춤한 모습이에요. 네, 나고야는 지난 라운드 교토에게 패했습니다.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로 흔들리는 모양새죠. 다만 패했던 2경기 모두 원정 경기였기에 홈에서의 경기력은 믿을만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고야는 주포 융커가 최근 리그 5경기 3골로 폼이 좋은 것이 가장 긍정적인 점이죠. 공격력만큼은 최근에도 강력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주중에는 1왕배 컵 대회까지 치렀는데 영향은 없을까요? 네, 주중 1왕배 컵 경기를 치르긴 했으나 융커 등 몇몇 선수들은 교체로 경기에 나섰고 3대0으로 여유있는 승리를 거뒀기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 니가타의 상황은 상승세죠? 네, 니가타는 지난 라운드 삿포로를 잡아내면서 폼이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전 경기였던 고베와의 경기에서도 경기력은 매우 좋았기에 최근에 리그에서 가장 무서운 팀 중 하나죠. 최근 5경기 중 3경기가 클린시트 경기일 정도로 수비 집중력이 올라온 것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하지만 니가타에는 결정 변수가 있어요. 네, 주전 수비수 아라이 나오토가 퇴장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기에 수비 라인에는 구멍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왼쪽 측면 자리에 서던 호림의 유우토는 부상 중이기 때문에 누가 이 자리를 대체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승부 예측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경기는 나고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나고야가 최근 흔들리긴 했지만 공격력은 여전하고 결장 변수로 수비 라인 흔들릴 니가타기에 나고야의 우세를 예측합니다. 결장 변수로 수비 흔들릴 니가타인 만큼 나고야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3번) 경기 수원 삼성과 수원 FC의 수원 더비입니다. 수원은 드디어 탈꼴찌에 성공했죠? 네, 김병수 감독 스타일이 서서히 적응하면서 최근 5경기 2승 3무 2연승을 거두며 드디어 탈꼴찌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인 미드필더 카즈키 합류를 하면서 전체적인 볼 배급이 원활해졌고 U22 카드였던 김주찬 선수의 잠재력이 폭발하면서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카즈키와 고승범 두 미드필더 조합의 굉장한 안정감과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격과 수비 모두 깊게 관여하며 팀의 전체적인 안정감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강원전 후반 김병수 감독이 가장 선호하는 득점 장면도 나왔었죠? 네, 김병수 감독은 선수들의 움직임과 자리 선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날 후반, 중반, 카즈키, 고승범, 전진우 그리고 이기재, 전진우, 고승범 이렇게 5번의 원터치 패스 플레이로 상대 수비진을 휘저으며 결승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런 패스 플레이를 펼치게 되면 상대 수비 라인은 공을 향해 쏠리게 되면서 수원 선수들에게 프리한 공간이 창출되는데요. 이를 놓치지 않고 마무리 짓는 게 김병수 감독이 선호하는 플레이죠. 수원FC는 무려 8경기 무승, 2무 6패로 굉장히 부진합니다. 네, 박주호 선수의 은퇴식이 치러진 17라운드 울산전 패배 이후 현재까지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요. 서울에게 7실점 경기를 당하고 나서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운영으로 변화를 주면서 실점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라스 선수의 이적 요청 불화설까지 불거지면서 공격력도 약해지며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피할 경우 11위로 내려갈 수도 있는 위기인 상황이죠? 네, 어느덧 승점 차가 좁혀지면서 이번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11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굉장히 위기인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최근 이적 요청으로 분위기를 흐렸던 라스 선수가 복귀해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라스가 박스 안에서 버텨준다면 이승우, 로페즈와 같은 득점력이 있는 이선 자원들의 활약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수원 삼성의 승패를 예상하는데요. 수원의 흐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중심축이 되어주고 있는 미드필더가 안정됐고 선수들이 감독의 요구에 적응하면서 움직임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반면 수원FC는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팀을 이끌어줄 리더의 부재도 느껴지는 상황이죠. 다만 이상하리만큼 수원 더비에서 수원FC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라스가 나선다면 수원의 수비 라인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경기입니다. 전체적인 주도권을 수원 삼성이 쥐고 흔들겠지만 라스의 한 방이 있는 만큼 이 경기는 승패가 엇갈릴 경기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기세에 있어서 앞던 수원 삼성, 라스가 있는 수원FC,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4번 경기, 전남 드래곤즈와 부천의 경기죠. 전남은 22라운드 5득점 신바람이 내고 23라운드 휴식을 취한 뒤에 24라운드 성남 원정을 떠났죠. 네, 발디비아 선수의 원맨쇼로 신바람을 낸 전남이었지만 성남과의 경기에서는 상대 외국인 공격수 가브리엘의 원맨쇼에 당하면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죠. 전반 1분 만에 침투 패스에 실점했고 전반 34분 수비형 미드필더 이우건이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었죠. 결국 전반 막판 추가 실점하며 끌려갔고 경기 내내 뭘 해보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우건 선수의 퇴장이 아니었더라면 좀 다른 변수가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퇴장이 아니었다면 후반 공격적인 교체 투입을 통해서 반전을 누렸을 전남입니다. 전남 역시 발디비아, 프라나와 같은 수준급의 미드필더들이 있었던 만큼 조금 더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려고 했었겠죠. 이우건이 3선 자리하면서 수비 밸런스가 좋아졌던 전남인 만큼 이우건의 공백은 꽤나 큰 전력 누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부천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못했어요. 네, 부산과의 홈 경기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기장이 무릉덩이가 되면서 전반은 거의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더군다나 팀의 핵심 수비수인 닐손 주니어가 상대 크로스에 머리를 맞으며 잠시 기절하는 위기 상황도 있었죠. 다행스럽게도 닐손 선수는 큰 부상 없이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네, 부천은 수비력은 안정적이지만 득점력에 문제가 있어요. 네, 최근 부천의 경기를 살펴보면 닐손 주니어 중심의 수비 밸런스는 안정적이지만 공격진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서 승점을 놓친 상황이 많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발탁된 안재준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한 만큼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외국인 공격수가 부진한 만큼 안재준의 복귀를 통해 공격의 속도감을 높여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전남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하는데요. 전남은 이우건의 선수의 퇴장 여파가 꽤나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우건의 안정적인 3선 수비력으로 안정감을 찾았었는데 후방 라인이 불안정해질 수 있죠. 다만 전남 역시 발디비아라는 확실한 에이스가 있는 만큼 공격적인 운영으로 오히려 부천을 몰아치겠죠. 특히 지난 12라운드 맞대결에서 5실점하며 패했던 전남 선수단이 되갚아주려고 더욱 집중할 경기입니다. 전남의 우세한 경기 주도권이 예상되지만 부천의 견고한 3백 라인이 버텨낸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큰 경기로 보여집니다. 부천의 3백 수비 라인을 변수로 전남의 승부를 예상하셨네요.
5번 경기, 대구와 울산의 경기입니다. 대구는 최근 3경기 무승 부진이었죠? 네, 대구는 최근 득점력에서 문제를 발생하며 2무 1패로 부진한 상황인데요. 대전 원정 경기에서는 상대의 빠른 공세를 몰리며 굉장히 위축된 경기를 펼쳤습니다. 워낙 위축되다 보니 역습 전개도 여의치 않았고 대구의 수비 라인의 장점인 제공권 싸움에도 밀리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실점이 많지는 않지만 승리를 가져올 만큼 골이 터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는 대구입니다. 세징야, 에드가 바셀루스가 함께 뛰었는데도 무득점이었죠? 네, 파괴력이 높은 조합이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경기였습니다. 워낙 대전 공세에 밀렸던 만큼 후반 세징야 원맨 역습 2차례를 제외하고는 대전 진영에서 제대로 된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 못했던 경기입니다. 더군다나 후반 교체 투입된 고재현도 경고를 받으면서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악재도 발생했습니다. 울산은 충격의 2연패를 당했지만 제주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죠? 네, 울산은 인천과 수원 삼성에게 연패를 당하며 분위기가 침체됐었죠. 하위권 팀들에게 발목을 잡혔는데요. 경기를 점유하고 우세하게 가져가다가 상대 석공을 저지하지 못하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주와의 경기에서는 공격적인 움직임보다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데 초점을 뒀고 2대1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복귀한 이동경 선수가 복귀골을 터뜨렸었죠? 네, 맞습니다. 특유의 왼발킥으로 김민혁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고 멋진 중거리포까지 터뜨리며 팀에 기록한 2골 모두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 MVP를 뽑으라 하면 이동경 선수보다는 조현우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조현우 골키퍼가 아니었다면 경기 결과는 제주의 승리가 됐을 정도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슈퍼세이브가 많았습니다. 슈퍼세이브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수비 라인에서의 허점이 있었다는 반증인데요. 울산으로서는 포백 라인과 삼선의 수비 집중력이 더욱 신경 써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대구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대구가 굉장히 수비적인 운영을 펼치려고 하겠지만 완전체로 나설 우산의 공격 라인은 무시무시하죠. 이동경 카드까지 가세하며 대구의 수비 입장에서는 집중 견제를 해야 될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바코, 루빅손, 그리고 워먼상 선수, 여기에 주민규까지 전체적인 경기를 울산이 점유할 것이고 대구가 간헐적인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앞선 2차례 맞대결 모두 울산이 3득점 기록을 했던 경기였긴 만큼 이번 경기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격 옵션이 너무나도 다양한 울산인 만큼 대구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육 번 경기, 가시마와 삿포로의 경기죠. 가시마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가시마는 지난 FC 도쿄와의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로 흐름이 좋죠.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역습에는 확실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에서의 답답함도 최근에는 어느 정도 해소된 모습이죠. 네, 하지만 가시마에는 결정 변수가 좀 있어요. 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 왼쪽 수비수 야스니시 코오키가 징계로 출장이 불가능하기에 수비 라인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오키는 올 시즌 리그에서 20경기에 선발로 나서는 압도적인 주전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죠. 네, 반면 삿포로는 최악의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네, 삿포로는 지난 라운드 니가타에게 패하면서 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5경기 무승으로 흐름이 매우 좋지 않죠. 특히 수비 라인이 많이 무너져 있는데요. 최근 5경기 9실점으로 수비력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부진한 삿포로인데 반등의 요소는 있을까요? 네, 그래도 공격 기회 자체는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에 언제라도 다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팀이긴 합니다. 패배를 기록한 후쿠오카전이나 고베와의 경기에서도 기대 득점 값은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네,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 경기는 가시마의 승리 혹은 패배를 예상합니다. 최근 경기력은 가시마가 좋지만 결장 변수가 있죠. 그리고 삿포로의 경우에는 수비력의 문제와 결정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 두 팀 모두에게 승패 가능성이 열려있는 경기로 예상합니다. 네, 가시마의 결정 변수로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7번) 경기 요코하마 FC와 빗셀 고베의 경기죠. 완전 홈팀 요코하마는 최근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리그 전적은 3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는 이번 시즌 공수 양면으로 모두 문제가 있는 팀입니다.
팀 내에서 오가와 선수를 제외하고는 공격수들이 한 골씩만 기록하고 있고 리그 내에서 경기당 득점이 꼴등이고 경기당 실점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무엇부터 좀 바꿔 나가야 할까요? 네, 저는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찾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이 요코하마보다 강팀들이고 이런 강팀들을 상대로 전력이 떨어지는 공격진들이 과연 득점을 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수비력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고 강팀을 상대로 끈끈한 수비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반등의 기회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비력의 개선이 우선인 요코하마입니다. 그렇다면 빗셀 고베도 살펴볼까요? 네, 빗셀 고베의 최근 분위기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2주간 휴식기 동안 미뤄졌던 경기를 치르는 만큼 체력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경기수 부족으로 놓쳤던 1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고베인데 어떤 점이 강점인가요? 네, 빗셀 고베는 공수 양면 모두 훌륭한데요. 저는 그래도 수비력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빗셀 고베는 리그 내에서 최저 실점을 기록하는 팀이고 클린시트 경기도 10경기를 기록하면서 매우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경기는 요코하마 FC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두 팀의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기입니다. 공수 양면의 질적인 차이가 큰 경기이며 무난한 고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전력 차이 큰 경기인 만큼 요코하마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8번 경기, 우라와와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경기죠. 우라와는 정말 오랜만에 패배를 기록했어요. 네, 우라와는 지난 라운드 나고야에게 패하면서 리그 무패 행진이 10경기에서 끊기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격력 문제는 여전했고 상대가 원더골을 터뜨리며 앞서 나가자 따라가지 못했죠. 또한 주중 1왕배 경기에서도 3대 0으로 패하면서 불안한 최근의 모습입니다. 연패로 흔들리고 있는 우라와인데 반등의 기회는 있을까요? 네, 패한 이 두 경기가 모두 원정 경기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홈에서는 이번 시즌 단 1패밖에 없을 정도로 막강한 모습을 보이는 우라와이기 때문에 홈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요코하마 역시 오랜만에 패배를 기록했어요. 네, 요코하마는 지난 라운드 가와사키 프론탈레에게 패하면서 8경기 만에 패배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수비 부분에서 상대에게 많은 찬스를 내줬던 것이 아쉬웠죠. 선제 실점을 해도 기어코 따라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지만 지난 경기에선 막판에 실점하면서 무너졌습니다. 네, 최근 맨시티와의 친선전에서도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맨시티와의 친선 경기에서 전반 2골을 먼저 기록하며 앞서 나가는 등 좋은 경기력을 선보인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패하긴 했지만 외국인 공격수들을 필두로 최근 경기력은 물이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줬었죠. 네,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이 경기 우라와의 무승부나 패배를 예측합니다. 경기력적으로 요코하마가 더 앞서고 최근 우라와가 수비적으로 흔들리고 있기에 요코하마가 우세할 경기로 예측합니다. 다만 우라와가 홈에서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수비력이 흔들리는 우라와인 만큼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9번 경기 가와사키와 간바 오사카의 경기죠. 먼저 홈팀 가와사키는 휴식기 동안 바이에른과 경기를 치른 것으로 화제가 됐는데 그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휴식기 동안 가와사키는 미넨과 친선 경기를 치렀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미넨의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또한 선수들이 대거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정말 친선전 느낌이 강한 경기였는데요. 좀 걱정되는 부분은 가와사키는 휴식기 동안 미뤄진 경기 한 경기, 그리고 친선 경기, 그리고 컵대회까지 치르면서 팀을 재정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체력적인 부담감이 좀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가와사키가 굉장히 매력적인 축구를 구사하죠? 네, 맞습니다. 가와사키는 높은 점유를 가져가면서 패스를 통해 상대를 공략하는 팀인데요. 그렇다면 점유를 통한 득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롱패스를 통한 역습 상황에서 꽤나 위협적인 그림을 잘 그리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 사이드 공간을 이용해 안쪽으로 들어오는 컵백도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 패턴입니다. 네, 그렇다면 원정팀인 간바 오사카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바 오사카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시즌 초반 굉장히 흔들렸던 간바 오사카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파죽지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공수의 라인이 벌어지는 현상이나 선수들의 실수를 통한 실점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면서 꽤나 어려운 팀이 됐습니다. 또한 휴식 동안 한 경기도 치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간바는 7월 16일 경기 이후로 충분히 팀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선수들의 컨디션을 많이 끌어올린 상태이고 특히 팀의 득점을 맡아주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이 대부분 선발 출전을 하면서 피로감이 쌓인 상태였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가와사키의 승 또는 무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예측은 좀 어려운데요. 특히 간바 오사카의 폼이 좋다는 점과 충분한 휴식기를 치렀다는 점이 우위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가와사키 또한 휴식기 동안 많은 로테이션을 돌려줬고 경기력 감각도 유지됐습니다. 또한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라는 점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체력적인 부담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에 무승부 가능성도 예측해 보겠습니다. 경기력 감각 유지한 가와사키의 승 또는 무를 예상하셨네요. 10번 경기 교토 상가와 가시와의 경기죠. 먼저 교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토는 최근 상승세예요. 네, 교토는 지난 라운드 나고야를 꺾으면서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상대의 공세를 잘 버텨냈고 역습과 패트릭의 헤더로 승리를 따냈죠. 최근 리그 5경기 3승 1무 1패로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최근 수비에 안정감이 생겼고 장신 공격수 패트릭을 조커 카드로 쏠쏠하게 사용하며 반등을 이뤄냈죠. 네, 반면 가시와는 부진한 모습이에요. 네, 가시와는 지난 라운드 간바 오사카에게 1대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 2무 3패로 매우 부진하죠. 특히 5경기에서 11실점을 하며 수비가 크게 무너져 있습니다. 네, 가시와에는 또 결장 변수도 있네요. 네,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 미드필더 시에아시 케이아가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큰 악재입니다. 대부분의 경기를 선발로 출장한 케이아이기 때문에 큰 공백이 예상되죠. 또한 주중에 이렁배 컵 경기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교토상가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경기력, 여러 변수들 모두 교토에 웃어주기 때문에 교토가 우세할 경기로 보이죠. 네, 가시와의 결장 변수가 큰 만큼 교토 상가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11번 경기 세레스 오사카와 FC 도쿄의 경기죠. 먼저 홈팀 세레스 오사카는 최근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휴식기 이전까지 세레소 오사카는 뜬금없는 경기를 종종 보여줬는데요. 중요했던 우라와 레즈의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뒀지만 상대적 약팀으로 뽑히는 팀들에게 패배를 해주면서 뜬금없이 패배를 종종 거두기도 했습니다. 휴식기 동안은 친선 경기와 컵 대회를 치렀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친선 경기는 PSG를 상대로 했으며 승리를 거뒀으며 컵 대회에서는 쇼난과의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점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정팀 FC 도쿄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쿄는 12위를 기록하면서 중하위권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어떤 팀인가요? 네, FC 도쿄는 전형적인 중위권 팀들의 스타일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골을 잘 넣어줄 수 있는 외국인 공격수를 세워두고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는데요. 특히 올리베라 선수의 득점력이 매우 뛰어난 편이고 최근 경기에서 지속적인 득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약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공격력을 뽑고 싶은데요. 너무 올리비에라 선수에게 치우쳐져 있는 득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올리베라 선수를 잘 마크하면 FC 도쿄가 어려워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곤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세로소 오사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오사카의 수비진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충분히 FC 도쿄의 올리베라 선수를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레소의 수비력이 좋은 만큼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12번 경기 사간도스와 후쿠오카의 경기죠. 사간도스는 지난 경기 아쉽게 패배를 했어요. 네, 사간도스는 지난 라운드 고베에게 패했습니다. 하지만 선두 고베와 대등한 모습을 펼치면서 좋은 모습을 선보였죠.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팀답게 뒷공간에서 많은 찬스를 내주며 고전했지만 반대로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모습도 보여줬죠. 네, 지난 경기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지난 경기들뿐 아니라 세레소 오사카를 2대1로 잡아내고 우라와에게는 1대2로 석패하는 등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특히 왕성한 활동량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원정팀 후쿠오카는 최근 상승세를 탔어요. 네, 후쿠오카는 지난 라운드 쇼난을 잡으면서 무려 리그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역습만 노리는 전략이 최근 잘 들어맞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번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사간도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사간도스가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 후쿠오카의 수비를 충분히 뚫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사간도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전방 압박을 내세울 사간도스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13번 경기 전북 현대와 인천의 경기죠. 홈팀 전북은 굉장히 오랜만에 패배를 당했어요. 네, 포항 원정 경기에서 1대2로 패하며 리그 5경기 만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적으로도 포항에게 크게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포항의 측면 위주 공략과 침투 플레이에 수비 라인이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그래도 후반 교체 투입된 문선민이 폭풍 드리블로 동점골을 성공시켰지만 후반 막바지 체력 저하로 수세에 몰리다가 결국 구자룡, 정태욱 두 센터백의 볼 처리 미스로 실점하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PSG와의 친선 경기도 있었죠? 네, 아무래도 6일 인천과의 경기를 감안해서 전 후반 다른 멤버로 가동하며 큰 의미를 두진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된 박재용 선수가 전북 유니폼을 입고 뛴 첫 번째 경기인데요. 큰 키를 이용한 제공권과 동료들을 향한 연계 플레이가 장점인 선수인데 본인의 장점을 확실히 보여주며 전북 공격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주에서 합류한 안현범 선수도 전반전 45분을 소화했는데요. 전북의 빠른 윙어들과 함께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인천은 최근 기세가 굉장히 매섭죠? 5경기 4승 1무예요. 네, 맞습니다. 최근 강원, 울산, 대전, 서울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수비적인 안정감을 찾은 뒤 외국인 공격수들을 향한 속공 전략에 먹히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제르소, 은포쿠, 에르난데스 3인방의 속도감에 무고산 선수의 무게감까지 더해진다면 인천의 파괴력이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서울 원정에서는 1대0 박빙의 승리였죠? 네, 사실 인천의 골 장면이 조금 석연치 않았는데요. 코너킥 상황에서 서울 수비수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제르소의 가슴팍 패스를 은포쿠가 발리슛으로 결승골로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전반 중반 김동현 골키퍼가 PK를 내주며 위기가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막아내며 무실점 경기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수비적인 운영을 선택한 만큼 인천은 거의 매 경기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무고사가 합류하는 만큼 인천이 조금은 더 안정감 있는 승리를 챙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전북의 승부를 예상하는데요. 인천이 수비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나고 수비적인 운영으로 상대에 끌어들인 후 카운터를 치는 전략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다만 전북 역시 감독 교체 후 상대 진영에서 머무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으로 볼을 돌리다가 측면 공간을 향한 갑작스러운 전개로 상대의 수비 라인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새로운 공격수 박재용에 부상자들도 거의 다 복귀를 하면서 스쿼드가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인천의 수비적인 운영을 전북이 파할 확률이 높은 경기입니다. 다만 인천도 무고사의 합류로 한방 해결 능력이 좋아질 수 있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염두에 할 경기입니다. 스쿼드가 앞선 전북이지만 인천도 무구사가 합류한 만큼 전북의 승무를 예상하셨네요. 14번 경기 제주와 강원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제주 무려 9경기 연속 무승부진인데요. 네, 제주가 울산 원정에서 1대1로 패하면서 리그 9경기째 승리 없이 3무 6패로 부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의 경기력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전체적인 밸런스도 잘 잡혀있고 김봉수 선수의 기량이 급성장하면서 짜임새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진의 마무리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공세를 펼치러 라인을 올리다 되려 뒤가 무너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네, 새롭게 영입된 임창호 그리고 김건우 선수 두 선수는 좀 어떤가요? 네, 임창호 선수는 본인의 제 포지션인 오른쪽 사이드백을 허락하면서 공격과 수비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안현범 선수 같은 순간적인 폭발력은 떨어지지만 오른발 크로스의 정교함은 앞서 있습니다. 김건우 선수는 김봉수 선수의 수비적인 부담을 덜어주며 중원에서 제 몫을 다해주고 있죠. 영입생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만큼 구자철, 유리 조나탄과 같은 부상자들이 복귀해서 공격진에서 마침표만 찍어주게 된다면 제주는 확실히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원정팀 강원은 최하위로 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수원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1대2로 패하면서 최하위로 내려갔습니다. 리그 14경기에서 승리 없이 6무 8패로 좀처럼 부진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한국현 선수의 폼이 살아나면서 중원 밸런스가 좋아졌다는 부분인데요.
새롭게 영입한 외국인 공격수들의 적응을 마친다면 반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가브리엘 선수는 보진의 성질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파울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원과의 경기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코너킥 상황에서 강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모두 8차례의 코너킥 시도가 있었는데요. 센터백 김영김과 강투지 선수가 공격에 가담하며 상대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코너킥 상황 세컨드볼을 김영빈이 전개하며 서민호의 골로 연결되기도 했죠. 공격진이 부진한 강원인 만큼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원이 가장 기대해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제주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제주는 정훈 선수가 공격 누적으로 결장하지만 임채민, 연재훈, 김호규 3백 라인이 가동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 누수가 큰 상황은 아니죠. 최근 무승부진에 시달리는 두 팀이지만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제주의 짜임새가 더 좋습니다. 강원이 중앙 수비수들의 높이 싸움은 좋지만 발비 수비가 미흡한 부분인데요. 제주에도 좋은 상황입니다. 헤이스, 서진수, 김승석과 같은 발밑이 좋은 제주 공격수들이 활약하기 좋은 조건인 상황입니다. 네, 짜임새가 앞서 있는 제주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이상으로 승부 예측에 버프를 더하다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43회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할게요. 최종픽은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